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FOMC 미팅이 잘 마무리되고 암호화폐 시장이 드디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알트코인에 강하게 자본의 흐름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과연 대세 상승장 랠리가 다가오고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들이 포착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은 중요한 상승 국면을 앞두고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해 보이는데요. 이번 시즌에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알트코인까지도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내고 싶으신 크롱님들은 코인마스터클럽 함께 해주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크롱님들은 댓글 확인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시경제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FOMC 미팅이 끝나고 하루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은 물론이고 미 증시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와 더불어서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까지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크게 움직인다는 것은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선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가 몇 가지 발표가 됐는데요. 매주마다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다 하회를 하면서 고용이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런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집계하는 제조업 활동 지수도 이전치 마이너스 0.3에서 무려 23.2가 나왔고 예상치도 월등하게 상회를 하면서 이 시그널들은 전반적으로 고용과 경기가 괜찮다는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출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지표들보다 경기 선행 지수를 더 집중을 했고요. 이 지표가 이전 0.1에서 마이너스 0.5%로 떨어진 부분들을 주목했습니다. 4월 이후로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서 CME 패드워치 툴상으로 10월과 12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전날 대비로 더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 증시를 크게 움직이는 원동력 중에서는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협업 관계를 구축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 소식이 기술주 급등으로 연결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물 ETF 흐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7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을 이어가다가 FOMC 미팅이 있었던 그 거래일에서는 순유출로 전환을 했는데 현재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최종 집계는 더 살펴봐야 됩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2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출 이어갔고 오늘 거래일에서는 순유입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최종적인 결과 역시나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들은 현재 시장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그 시그널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시장이 상승 국면에 있지만 과열 국면으로 진입을 했는가 그 여부를 살펴봐야 됩니다. 과열 여부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 유입 흐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리테일 인베스터, 즉 소매 투자자들의 흐름 한번 살펴봤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갓 양수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두 번의 고점에서는 이렇게 높았었고 올해 신고점을 경신했던 구간들도 이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현재 굉장히 낮은 구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부분 하나 살펴보면요. 가격이 반등하는 구간에서 같이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 다시 하락을 하면서 중립 구간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개인 투자자는 조금만 가격이 오르면은 자꾸만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결제 악장 흐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바이낸스 거래소 미결제 악장이 금리 인하 전에는 128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발표 후에 24시간 동안 134억 달러까지 증가하면서 4.7% 상승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 이후로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가 강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낸스 거래소는 글로벌 1위 거래소이고 바이낸스 지표들은 선행 지표로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관과 대형 투자자들의 매수가 강화되고 있는 시그널로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더 힘이 실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글래스노드에서 집계하는 CBD 히트맵 지표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중요한 국면에 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텐데요. 이 CBD는 투자자가 실제로 코인을 산 평균 가격, 즉 취득 단가를 가격 구간별로 분포를 집계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히트맵을 통해서 육안으로 확인하기에 쉽게 표시한 지표인데요. CBD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117K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이 구간을 일시적으로 돌파해서 이 구간을 지지로 바꾸기 위한 중요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17K 상단을 넘어섰고 이 상단을 계속해서 지켜내는 것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지지 구간으로 바꾸고 나면은 최고점을 형성했던 이 구간에서는 CBD 지표가 굉장히 밀집도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반적으로 크립토 퀀트 지표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완전한 강세장으로 전환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10가지 지표를 가지고서 현재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를 판별하는 지표가 있는데 현재 10개 중에서 4가지만 강세로 전환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즉 여전히 약세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선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구간들, 요 구간들 한번 살펴보면은 모든 지표가 다 녹색으로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가야 될 길이 멀다. 시장은 과열되지 않았고 완전하게 강세장으로는 전환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선 지표를 통해서 아직까지 시장은 과열되지 않았고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있으며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온체인 마인드에서 집계하는 변동성 엔트로피 지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변동성 엔트로피 지표가 높은 구간을 가리키고 있을 때 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변동성 엔트로피가 높았다가 다시 안정적으로 해소되는 과정이 가격 상승과 함께 동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선행 지표로 작용을 했던 거죠. 근데 현재 시점도 높은 구간에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소화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크립토 퀀트 분석가 의견을 하나 공유를 해볼 텐데요. 비트코인 강세장이 유지가 되고 있고 현재 강세장이 막바지 국면에 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고 FOMC 직전에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소폭 상승하는 베이시스 과열 신호가 나타났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런 시그널들이 강세장 후기 국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지표만으로 상승장 후기 국면을 판단하기에는 제약이 있지만 이외에도 여러 지표들과 사이클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강세장 후기 국면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시그널들은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립토 퀀트 분석가 의견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면은 약 70% 확률로 향후 2주 동안 단계적 상승 및 횡보가 나타날 수 있고 비트코인 가격도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를 시작을 하게 됐을 때 어느 정도 가격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그 부분들을 여러 가지 가격 모델상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작년에 2번 고점을 한번 살펴보면은 비트코인 최고가 모델과 더불어서 비트코인 MVRV 1표준 편차 영역까지 도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MVRV의 1표준 편차 가격은 144K입니다. 그리고 2021년 대세 상승장에서는 더 뜨겁게 상승을 하면서 1표준 편차 영역을 넘어서서 2표준 편차 근처까지 도달했는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197K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도 2가지 정도만 장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이번 시즌에 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포착되는 움직임들, 특히 이더리움의 가격 큰 반등을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움직임은 DAT라고 해서 이더리움을 재무 전략 관점에서 채택하는 상장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보시면은 8월 달에 그 흐름들이 가팔라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꾸준히 4월 달부터 해서 그 흐름들이 이어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중심에는 비트마인이나 샤프링크 게이밍, 이더머신 같은 회사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본격적인 알트코인 랠리가 이어지게 될 때는 이런 재무 전략 관점에서의 채택은 더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또 중요한 변수, 어떻게 보면은 기관들의 유입과 기업들의 유입을 더 가파르게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서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스테이킹 허용이 있습니다. 10월 달에 알트코인 현물 ETF가 대거 승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스테이킹도 허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더리움의 미실현 이익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더리움을 10,000개에서 10만 개 보유하고 있는 중형 고래들의 미실현 이익이 크게 급등을 하면서 2021년 고점 당시와 비슷한 수준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점 신호일 수 있다. 이런 커뮤니티 의견들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미실현 이익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수익 실현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충분하게 수익을 거두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익절하려고 하는 심리들이 작용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고래들의 이 실현 패턴이 단기 조정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번 사이클은 과거와는 다른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입되고 있는 투자자층이 훨씬 더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고래들의 실현 이익만으로 시장을 정의하기는 어렵고 시가총액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신규 보유자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조정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지만 고점이 이번 시즌의 끝이다. 이런 인식 자체는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남은 사이클 흐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레이스케일의 GDLC가 ETF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각으로 금요일부터 거래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라지캡 펀드부터 ETF 전환을 승인을 했고 여기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XRP, 솔라나, 카르다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솔라나와 XRP 현물 ETF가 대거 상품들이 데드라인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 기점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시장에서는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SEC가 ETF 승인 규정을 축소했기 때문에 앞으로 알트코인 현물 ETF는 더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는 남미 최대 디지털 은행 브라질의 누뱅크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큰화 예금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대출 상품 출시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남미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를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고 이 얘기는 글로벌 금융과 크립토 통합 속도를 또 높이는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가 이제 내 말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거로서 온체인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굉장히 많고 과할 정도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유동성이 이어지고 있고 현재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예비 유동성도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오프체인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M2 통화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고 머니마켓 펀드의 예치된 자본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체인 관점으로는 어제 시황에서도 전해드렸듯이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네, 알트코인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렉시어스와 오스프리 펀드가 출시한 도지코인 ETF가 거래 시작 1시간 만에 6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대부분의 ETF는 상장 첫날 거래량이 100만 달러 미만이었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펀드는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와는 다른 기반으로 출시된 ETF이고 향후에 도지코인도 정식 현물 ETF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XRP 현물 ETF 승인도 시간 문제이고 그 시간이 임박했다. 이렇게 전하면서 향후에는 백악관의 암호화폐 비축 자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존재감이 크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가격 방어력을 보여주면서 또 신고가를 돌파한 코인이 있는데요. 바로 BNB입니다. BNB가 1000달러를 돌파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마스터 클럽에서도 단기 목표 가격으로서 1000달러를 최근에 제시를 했었고 그 부분들이 또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이성적인 흐름을 찾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시그널에 따라서 가격이 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지난 대세 상승장처럼 우죽순 펌핑하는 순환매 장세가 아니라 펀더멘털이 되는 코인들, 펀더멘털이 되면서 저평가된 코인들 위주로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과 관련해서 중요한 시그널들을 빠르게 포착하고 싶으신 크롱님들은 코인마스터클럽 함께 해주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낸스 CBD 지표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살펴보고 차트까지 마무리하고 오늘 시황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바이낸스 CBD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매집 추세를 이어가면서 가격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두 번째로 큰 보라색 고래는 계속해서 관망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작은 주체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큰 주체는 매수하면서 가격 흐름을 이끌고 개인은 매도하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들이 특정 변곡점을 넘어서고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구간들에서 알트코인에 더 강하게 자본이 실리면은 그때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부랴부랴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유입되는지 흐름을 살펴보면서 서서히 탈출 전략을 준비해야 됩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도 여전히 양수 영역을 유지하고 있고 꾸준히 상승 국면 안에서 즉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가격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17K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날 117K 후반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조정 국면을 보이면서 일시적으로 117K를 하회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CBD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 117K가 중요한 변곡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0과 52평선을 모두 다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현재 22평선이 52평선을 상방 돌파 하는 골든크로스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이제 돌파하면서 이어지게 될지 다시 조정 국면을 보일지에 따라서 단기적인 가격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RSI와 MACD 모두 다 긍정적인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비트코인 주간 옵션 만기가 5시에 예정되어 있는데 맥스페인 가격 구간이 114K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 조정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4,500달러입니다. 만약에 조정을 받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이 이 두 개 이평선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청산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 숏포지션과 롱포지션 밀집도 한번 살펴보면은 밀집도가 낮았던 롱포지션을 일시적으로 청산을 했는데요. 더 큰 상승을 위해서 응축과 도약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숏포지션이 118.6K에 짙게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17K를 지지 구간으로 만들고 이 구간까지 청산하게 됐을 때는 정고점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